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파트 양극화가 극대로 심화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많은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 양극화가 분양시장, 청약시장, 입주시장, 강남에까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약시장뿐만이 아니고 입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율이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발 때문에 미입주가 현실화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서민들이 지금 꿈이 다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채 중에 4채는 4명이죠. 10명 중에 4명은 대출을 못 받아서 입주를 못 한다고 하죠. 청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입주시장까지도 돈이 없으면은 입주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6명만 입주를 한다는 얘기죠. 6명. 그리고 4명은 입주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70%가 입주율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70%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6명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강남시장에도 똑같이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전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도 강남은 불패라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양극화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극대로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무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이 양극화가 어느 정도의 스케일로 크게 번지는 것인지.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그랬습니다. 강남 안에서도 길 하나 건너서 이 아파트는 올라가고 저 아파트는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양극화가 심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남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재건축에, 대표 주자죠. 블루칩, 황태자. 그런데 대치음마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2억을 낮춰도 문의조차 없다고 합니다. 급매물을 내놔도 지금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다. 모든 강남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모든 강남이 다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이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강남만에서도 양극화를 주의 깊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삼성동, 강남인데 여기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압구정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재건축 단지만 강세다. 이 문제도 아니죠. 아까 보셨죠? 음마는 떨어지죠. 음마는 떨어지는데 압구정은 또 올라가는 겁니다. 기존에 전지현이 살고 있는 삼성동 아이파크, 여기는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압구정 현대가 63평이 80억, 그러니까 1억 4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평당 가격이. 더 심화됩니다,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학군지, 이런 수요들이 있을 겁니다. 개포나, 음마, 이쪽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 이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좀 약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권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 중에서도 어떻게 지금 양극화가 되는지. 대표적으로 개포동, 대치동 하면은 학원가입니다. 학원가죠. 그런데 학원가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이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니까?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학령,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감소가 우리가 지금 학령 인구의 직격적인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출산의 문제죠. 그러니까 학군지에 사람들이 수요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강이죠, 인강. 강의를 꼭 학원 가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인터넷 강의 들으면 되지. 그거나 저거나 뭐가 다릅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죠. 그래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약세가 보인다. 이거는 제가 1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원가는 앞으로 주목받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대치동과 개포동이 강남 중에서도 우리가 역차례별을 받을 수 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을 듣질 않죠.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가 모든 재건축 단지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마도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대표적인 뭐 재개발은 일단 빼고요. 뭐 한남이나 성수권 빼고 재건축 4개를 보시면은 4대 천왕이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압구정.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권이죠. 뭐 시범 포함해서 여의도권. 그 다음에 잠실. 이 세 군데는 계속 신고가 나와요. 네. 같은 재건축 단지인데도 압구정 현대는 모든 거래가 거의 신고가. 잠실 5단지도 마찬가지고 여의도 시범도. 그런데 대치 음마만 유독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급매 물량을 내놔도 문의조차 없습니다. 학군지죠.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압구정 현대와 잠실 5단지 여의도권입니다. 여의도 시범 포함해서 여의도권은 네, 한강일선이 한강일선. 한강 조망권. 네, 한강일선. 혹은 뭐 한강 조망권이라 칠게요. 이거죠. 그런데 개포동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네, 보시면은 음마가 있는 곳 대치동 이것은 어떻습니까? 조망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극화를 만드는 차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무엇입니까? 중심으로 갑니다. 중심. 어디로 중심으로 갑니까? 어디? 네, 한강변. 여러분들이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뭐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든 지금 물이 보이는 곳들을 중심으로 가더라.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시면은 전국이니까 편차가 굉장히 크겠죠. 아주 비싼 아파트, 아주 싼 아파트 전국적으로 다 통계를 내다 보니까 9.8배예요. 이 양극화의 정도가. 네, 5분위하고 1분위. 네, 양극화인데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네, 이거 15배까지 간다. 15배. 기본 15배까지 갑니다. 그리고 20배는 조만간에 아니라도 한 몇 년 후 정도 되면은 이 양극화의 정도가 네, 분위, 5분위 배율 차이가 즉 1분위와 5분위 배율 차이가 20배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한 양극화입니다. 지금 9.8배 정도면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도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5분위 배율을 1분위와 5분위의 배율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위 20% 마찬가지죠. 하위 20%죠. 거기에 따른 배율을 보면 지역별로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 부산이 가장 높습니다.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이 양극화의 정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양극화의 정도가 크다는 거지 시세가 가장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울산이라든가 근데 서울은 4.9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전국은 9.8배입니다. 전국은 9.8배가 될 수밖에 없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 줄을 세운 거하고 전국에서 가장 싼 아파트 줄을 세우니까 9.8배 정도 되는데 시도별 네 도시별로 보면은 9.8배까지 될 수가 없죠. 부산은 6.6배로 가장 높습니다. 자, 부산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해안도시이기 때문입니다. 해안도시 자체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곳들이 뭐 물을 보고 있는 곳들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같은 경우는 물이 보이죠. 거기는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해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양극화가 계속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맨하튼 그리고 뭐 브롱스뿐만이 아니고 뭐 브루클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예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물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물이 보이면은 해안이 보이면은 뭐 몇백억 합니다. 해안이 보이지 않으면은 얼마 안 해요.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도시들 중에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는 항상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6.6배죠. 이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거 최소한 15배 갑니다. 15배. 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죠? 올라가는 아파트의 한정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정체되거나 계속 올라가더라도 올라가지 않는 아파트들, 하락하는 아파트들은 계속 하락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배율 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주택가격 양극화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1등입니다. 현재로서. 앞으로도 전국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어떻게 양극화가 심화되겠습니까? 부산은 네, 해안 쪽과 내륙 쪽에 지금 양극화는 저는 몇 배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륙 쪽에도 보면은 좋다고 만든 아파트들하고 지금 현재는 해안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앞으로는. 특히 여기서 맞물리는 게 무엇입니까? 인구 감소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인구 감소가 가장 크죠. 근데 전국 단위로 인구 감소가 빠지게 되면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보셔는 안 됩니다. 한강변 아파트와 한강변에 있지 않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앞으로 더. 왜? 전부 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한강변으로만 가려고 해요. 외곽으로는 가려고 안 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는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체되는 시기는 올해하고 내년이고, 그다음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해안 도시가 갖는 특징들, 해안 도시들이 항상 양극화가 심했다는 부분들이 부산에서는 더욱더 양극화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대응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